서울 강남의 중심 청담동의 고층 빌딩 숲속에 자리 잡은 리민호의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심장 같았다. 30층 꼭대기 유리벽 너머로 한강이 반짝였고 저녁이면 서울의 불빛이 별처럼 깜빡였다. 민호는 IT 제국 리테크놀로지의 수장으로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억만장자였다. 그의 이름은 포브스 리스트에 오르고 강연 요청이 쇄도했지만 그의 내면은 차가웠다. 아내 김아영이 지은을 낳다. 세상을 떠난 그날 그의 삶은 빛을 잃었다. 지은 그의 6살 딸은 유일한 희망이었다. 작은 얼굴에 하영의 부드러운 미소를 닮은 지은은 매일 아침 민호를 깨웠다. 아빠, 오늘 공기놀이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집 안을 따뜻하게 채웠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은이 자주 피곤해하고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빠, 배고프지 않아요. 그냥 누워 있을래요. 민호는 처음엔 독감이라 생각했다. 그는 지은을 안고 근처 병원으로 갔다. 휴식하면 나을 겁니다. 의사의 말은 안심을 주었지만 지은의 피부가 점점 노랗게 변했다. 불안이 커진 민호는 삼성서울병원에 예약을 잡았다. 혈액검사 초음파 생검. 결과는 차가운 회의실에서 나왔다. 리 회장님, 지은 양은 간세포 암종입니다. 매우 공격적인 유형이에요. 전이가 시작됐고 생존 기간은 3개월 남짓입니다. 민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게 무슨... 제 딸이... 어떡해요? 그는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돈은 문제 아니에요. 세계 최고 병원 뭐든 말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글로벌 전문가와 상의했어요. 이 암은 치료 반응이 낮아요. 민호는 무너졌다. 그는 병실로 돌아와 지은이 잠든 모습을 보았다. 작은 손이 담요를 쥐고 있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하영의 사진을 떠올렸다. 거실의 은빛 액자 속 하영이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지은은 그 사진을 매일 바라보며 물었다.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민호는 항상 대답했다. 그래, 지은아. 엄마는 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이제 그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지은은 화학요법을 시작했다.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IV 주사를 맞으며 떨었다. 아빠, 이거 아파요. 민호는 손을 잡고 속삭였다. 참아, 공주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치료는 효과가 없었다. 종양은 커졌고 지은의 몸은 약해졌다. 면역치료 실험약 민호는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독일 하이델베르크 클리닉 모든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의사의 말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민호는 밤마다 병실에서 지은 곁을 지켰다. 동화책을 읽으며 그녀를 달랬다. 옛날에 용감한 소녀가 있었지. 그녀는 모든 시련을 이겼어. 지은은 졸린 눈으로 물었다. 나도 이길 수 있어요. 민호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넌 세상에서 제일 강해. 하지만 내면은 갈기갈기 찢겼다. 하영을 잃은 후 그는 이를 도피처로 삼았다. 회의 계약 주식. 지은의 작은 신호를 놓쳤던 걸까? 자책이 그를 삼켰다. 펜트하우스는 병원처럼 변했다. 간호사들이 상주했고 산소탱크와 약병이 거실을 채웠다. 민호의 비서는 매일 보고서를 가져왔지만 그는 읽지 않았다. 지금 그게 중요해.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의 제국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박수진이 있었다. 29살 제주 출신의 가정부. 하영이 떠난 직후 고용된 그녀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지은이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수진은 밤새 우는 아기를 달래며 젖병을 물렸다. 쉬, 지은아. 괜찮아. 그녀의 제주 사투리가 부드러운 자장가였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지은의 두 번째 엄마가 되었다. 아침에 머리를 묶어주고 유치원 준비를 도왔다. 지은아, 오늘 예쁜 핀 꽂을까?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 이호가 골라줘. 수지는 지은의 송글씨를 교정하고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바다 위로 별이 떠 지은이처럼 빛나네. 지은이 3살 때 그녀는 수진을 보며 말했다. 엄마, 이호, 나 진짜 엄마랑 같이 있는 기분이야. 수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지은을 위해 살았다. 제주에서의 기억은 그녀를 따라다녔다. 동생 미진이 병으로 떠난 날 수진은 16이었다. 가난한 어부 가정 치료비는 꿈도 못 꿨다. 미진의 마지막 말은 언니 나 무서워 였다. 그 후 수진은 다짐했다. 다시는 아이를 잃지 않을 거야. 지은은 그 다짐의 증거였다. 암 진단 후 수진은 병실에서도 지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주사 맞을 때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다 끝났어 하며 위로했다. 밤이면 제주 민요를 흥얼렸다. 한라산이 지켜주는 우리 지은이. 민호는 수진의 헌신을 보았다. 처음엔 경계했다. 가정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점점 그녀의 존재가 집을 살렸다. 수진 씨,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텅 비었을 거예요.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가 웃으면 저도 살아요. 그녀의 사랑은 직업을 넘어섰다. 지은은 그녀를 엄마로 불렀고 그 호칭은 혈연보다 강했다. 어느 날 지은이 병실에서 말했다. 아빠, 생일 파티 해줄 수 있어요. 진짜 큰 파티요. 민호는 놀랐다. 왜 갑자기? 지은은 담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친구들이랑 춤추고 케이크 먹고 싶어요. 보라색 풍선이랑 민호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웃으며 약속했다. 알았어. 세상에서 제일 멋진 파티 해줄게. 그는 병원에 연락해 강당을 빌리고 장식을 준비했다. 수진은 지은과 파티 계획을 세웠다. 어떤 음악이 좋을까? 디즈니 노래.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엄마 이호도 춤춰야 해. 파티 준비로 며칠이 바빴다. 민호는 지은의 미소를 보며 잠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3개월, 그는 밤마다 한강을 보며 기도했다. 하영아, 우리 딸 지켜줘. 수진은 그 기도를 들은 듯 지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너는 절대 혼자 아냐, 지은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벽은 그들의 결의로 따뜻해졌다. 생일 파티는 다가왔고 그날이 모든 걸 바꿀 첫걸음이 될 터였다. 지은의 생일 파티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암병동을 환한 빛으로 물들였다. 병원의 강당은 분홍빛 풍선과 반짝이는 별 장식으로 꾸며졌고 중앙에는 지은이 꿈꾸어왔던 공주 테마의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초콜릿과 딸기 크림이 층층이 쌓인 그 케이크는 지은의 미소를 닮아 있었다. 유치원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고 각자 손에 색종이로 만든 카드와 작은 선물을 들고 있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라는 외침이 울리자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드문 미소가 떠올랐다. 고마워. 오늘 진짜 행복해. 간호사들이 종이 왕관을 지은의 머리에 씌워주자 그녀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나 이제 공주야. 민호는 문께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카메라를 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미소를 지으며 지은아, 촛불 켤 준비됐어 라고 물었다. 수진은 지은 곁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그녀는 지은이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케이크 조각을 준비하고 물컵을 챙겼다. 천천히 먹어, 지은아. 엄마 이호가 옆에 있을게. 파티는 활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이 풍선을 던지며 장난쳤고 디즈니 노래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지은은 손뼉을 치며 따라 불렀다. Let it go, let it go. 하지만 그녀의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자 수진은 조용히 휠체어를 조정해 편안하게 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지은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지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엄마 2호, 내가 계속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아빠랑 엄마 2호랑 그 질문은 방 안에 소음을 삼켰다. 민호는 카메라를 내리고 숨을 멈췄다. 간호사 하나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수진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넌 여기 우리랑 같이 있을 거야. 약속해. 그녀는 대답을 피했지만 지은의 눈은 더 깊은 답을 원했다. 그 순간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다. 제주도 동생 미진의 마지막 날이 떠올랐다. 17살의 미진이 병원 침대에서 속삭였다. 언니, 나 무서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수진은 돈도 방법도 없었다. 미진은 떠났고 그 후로 수진의 삶은 후회로 얼룩졌다. 다시는 잃지 않을 거야. 그녀는 속으로 맹세했다. 파티가 끝나고 지은이 병실로 돌아가 잠들자 수진은 펜트하우스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오래된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검색창에 소아간암 치료 최신이라고 입력했다. 기사 논문, 블로그가 쏟아졌다. 대부분 절망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한 줄이 눈에 띄었다. 생체간 이식 비혈연 공여자의 가능성. 수진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밤새 읽었다. 간은 재생 가능했고 비혈연자도 호환성만 맞으면 공유할 수 있었다. 혈액형 HLA 마커간 효소. 그녀는 지은의 의료 기록을 떠올렸다. O형 그녀 자신과 같았다. 새벽녘이 되자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시도해야 해. 다음 날 수진은 민호에게 말하지 않고 강남의 한 병리학 연구소로 향했다. 간 이식 호환성 검사요. 급해요. 그녀는 간호사에게 말했다. 혈액과 조직 샘플을 채취하며 그녀는 창밖 서울의 아침을 보았다. 미진아, 이번엔 다를 거야. 며칠 후 전화가 왔다. 박수진님, 결과 나왔습니다. 직접 오셔야 해요. 수진은 숨을 고르며 연구소로 갔다. 의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완벽 호환입니다. 혈액형 조직, 마케어 모두 일치. 이런 경우는 0.1%도 안 됐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지은이를 살릴 수 있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수술은 위험합니다. 공여자는 합병증 감염 위험이. 수진은 단호히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울대병원의 이식 코디네이터를 만났다. 박수진 씨 규정상 혈연이나 법적 가족만 공여 가능해요. 당신은 가정부잖아요. 법적 책임 문제로 불가능합니다. 수진은 애원했다. 저는 지은이를 키웠어요. 엄마 2호예요. 제발요. 코디네이터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잘해요. 시스템이 그래요. 수진은 복도에서 무너졌다. 눈물이 터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이번엔 국경을 넘었다. 국제간 이식 비혈연 공여 소아 전문. 검색 끝에 도쿄의 한 병원이 눈에 띄었다. 도쿄간 센터 복잡 사례와 윤리적 이식 전문. 웹사이트에는 성공 사례가 가득했다. 수진은 양식을 작성했다. 지은의 진단서, 자신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고 긴 편지를 썼다. 저는 이 아이의 어머니예요. 혈연은 아니지만 제 전부를 바칠 준비가 됐어요. 제출 버튼을 누르며 그녀는 숨을 참았다. 다음 날 아침 답장이 왔다. 박수진님, 넋돌 사토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읽었어요. 저희 딸도 비슷한 병으로 떠났죠. 당신의 마음을 믿습니다. 화상통화 가능할까요? 수진은 즉시 동의했다. 저녁 그녀는 펜트하우스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덕돌 사토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검사 결과 확인했어요. 수술 가능성 95%, 비혈연 공여도 허용합니다. 하지만 한국 병원과의 법적 문제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해야 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위험이라도 감수할게요. 그는 미소 지었다. 당신의 사랑이 이 아이를 살릴 겁니다. 준비하세요. 통화 후 수진은 지은의 병실로 갔다. 잠든 지은의 이마에 입 맞추며 속삭였다. 기다려 지은아. 엄마 이호가 방법을 찾았어. 그녀는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의 반대가 두려웠다. 대신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민호의 다음 출장 때 지은을 데리고 도쿄로 갈 터였다. 비행기표, 서류 병원 예약. 모든 걸 비밀리에 준비했다. 수진은 지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다. 미진아 이번엔 내가 지킬게. 사랑으로. 펜트하우스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결의로 불타올랐다. 지은의 생일 질문이 그녀를 움직였다. 이제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 왔다. 민호의 국제 출장 스케줄은 우연히 완벽한 타이밍으로 맞아떨어졌다. 리테크놀로지의 실리콘밸리 파트너십 미팅을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지은의 최근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곧 돌아올게 공주야. 아빠가 특별 선물 가져올게.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쳤다. 수진의 그 이상한 제안 이후 그녀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다. 더 조용해지고 지은 곁을 더 오래 지키는 듯했다. 민호는 그 생각을 떨쳐내고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료를 검토했다. 반면 서울 펜트하우스에서는 수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호의 두 번째 출장 날 아침 그녀는 작은 가방 2개를 챙겼다. 하나는 자신의 옷가지와 서류, 다른 하나는 지은의 장난감과 약품. 오늘은 특별한 건강 상담이에요. 병원에서 추천한 거라서. 수진은 집안 직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중 한 명 지은을 오래 돌봐온 신뢰할 수 있는 간호사 유미가 비밀을 공유했다. 수진 씨 정말 괜찮을까요? 회장님께 말씀 안 드려도 유미의 걱정 어린 눈빛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지은이를 위한 유일한 길이에요. 도와주세요. 유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민호의 운전기사에게 사설 차량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 지은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엄마 이후 어디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곳. 수진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다. 특별한 병원에 가서 네가 더 강해질 수 있는 마법을 받을 거야. 아빠한테는 깜짝 선물이 될 테니 비밀로 해. 지은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응, 약속. 하지만 아빠가 걱정할까봐. 비행기는 긴 여정이었다. 싱가포르 창이 공항으로 향하는 6시간 지은은 좌석에 기대 잠들었고 수진은 그녀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놓으며 불안을 삼켰다. 제발 무사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덕돌 라만의 목소리가 되살아났다. 모든 게 준비됐어요. 도착하면 바로 안내할게요. 공항에 내리자 검은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팀의 에스코트가 그들을 태우고 싱가포르의 번쩍이는 야경 속으로 달렸다. 아시아간 이식센터는 도시 외곽의 고급 의료단지 안에 있었다. 현대적 건물의 프라이빗 윙으로 들어서자 덕돌 라만이 직접 맞이했다. 박수진 씨, 김지은 양, 환영합니다. 먼저 검사를 다시 해보죠. 지은은 피곤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였다. 여기서 마법 받는 거예요. 예쁜 방이네. 수진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간단한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받았다. 결과는 여전히 완벽했다. 호환성 유지됐어요. 내일 새벽 수술로 진행하죠. 밤이 깊어지자 수진은 지은의 병실에서 홀로 앉아 편지를 썼다. 작은 노트에 펜을 놀리며 떨리는 손으로 적었다. 지은아, 만약 엄마 이호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 편지를 읽어.
엄마는 항상 얘라고 말할 거야. 네가 살아서 웃는 걸 보는 게 엄마의 꿈이야. 사랑해, 영원히. 편지를 지은의 베개 밑에 숨기고 그녀는 지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내일이면 다 좋아질 거야. 꿈에서 제주 바다 가자. 새벽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지은은 마취제 주사를 맞고 수술실로 옮겨졌다. 수지는 바로 옆 수술실로 향했다. 덕돌 라만이 마스크 뒤에서 말했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간 일부 적출 후 10분 내 이식. 팀이 준비됐어요. 수술복을 입은 수지는 스트레처에 누웠다. 마취의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숨 쉬세요. 곧 깨어날 거예요. 세상이 어두워지며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지은의 미소였다. 수술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다. 메스 소리가 공기를 가르고 모니터의 삐소리가 리듬을 만들었다. 넉돌 라만의 손이 정교하게 움직였다. 간 좌엽 30% 절제. 혈관 연결 확인. 지은의 수술실에서는 다른 팀이 그녀의 손상된 간을 제거하고 공간을 만들었다. 적출된 간 조각이 아이스박스에 담겨 옮겨지자 두 팀이 동시 호흡했다. 이식 시작. 혈관 봉합. 시간은 13시간 넘게 흘렀다.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모두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마침내 덕돌 라만이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완료. 지은 양의 간 기능 정상. 공여자도 안정적.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던 유미가 눈물을 훔쳤다. 성공. 정말. 반대편 대륙 샌프란시스코의 컨퍼런스 룸에서 민호의 폰이 울렸다. 미팅 중간 알 수 없는 국제번호. 그는 본능적으로 받았다. 여보세요? 싱가포르 병원의 간호사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민호 씨, 김지은 양의 아버지시죠. 딸이 현재 수술 중입니다. 박수진 씨가 공여자로. 민호의 세계가 멈췄다. 폰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뭐라고요? 수술 어디서 설명을 듣자 그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다. 수진이 지은을 데리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팅을 취소했다. 즉시 비행기 타세요. 제트 준비 비서의 말에도 그는 듣지 않았다. 공항으로 달려가며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수진 씨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비행기는 60시간의 고문이었다. 그는 창밖 구름을 보며 자책했다. 수진의 눈빛, 그 애원의 목소리. 이제야 이해했다.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싱가포르에 도착한 민호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직행했다. 입구에서 유미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수진 씨가. 그녀의 말끝에 민호는 달려올라 ICU로 향했다. 희미한 조명 아래 두 병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은은 작은 몸으로 담요를 덮고 고르게 숨쉬고 있었다. 손등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모니터가 안정된 파형을 그렸다. 옆 병상 수진은 창백한 얼굴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었다.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가슴이 오르내리는 게 보였다. 민호는 두 병상 사이에 서서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지은의 손을 수진의 손을 번갈아 잡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수진 씨, 왜? 고마워. 그는 지은의 베개 밑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 읽었다. 지은아, 만약 엄마 이호가 깨어나지 못하면 이 편지를 읽어. 엄마는 항상 얘라고 말할 거야. 네가 살아서 웃는 걸 보는 게 엄마의 꿈이야. 사랑해, 영원히. 민호의 어깨가 들썩였다. 이 여자가 그의 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바쳤다. 혈연도 법적 관계도 아닌 순수한 사랑으로. 그는 수진의 손을 꼭 쥐고 속삭였다. 당신이 진짜 가족이야. 깨어나, 제발. 의사들이 들어와 업데이트를 했다. 수술 성공적입니다. 지은 양의 세간이 잘 정착됐어요.
암세포가 이미 축소 조짐을 보입니다. 약물이 이제 효과를 발휘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수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회복이 더 걱정됐다. 유미가 다가와 물 한 잔을 건넸다. 수진 씨는 인공혼수 상태예요. 몸이 쉬게 하려고요. 곧 깨어날 거예요. 민호는 병실을 오가며 지켜봤다. 지은이 먼저 눈을 뜬 건 수술 후 48시간째였다. 아빠, 약한 목소리에 민호가 달려갔다. 지은아, 아빠 여기 있어. 지은의 눈에 물기가 고였다. 엄마 이호는 어디 갔어? 민호는 목이 메어 대답했다. 쉬고 있어. 곧 올 거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민호는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냈다. 용감한 공주가 마법의 선물을 받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은은 미소 지었다. 나도 마법 받았어. 이제 안 아파. 민호의 가슴이 저렸다. 그래, 네가 제일 강한 공주니까. 그날 오후 수진의 모니터가 변화를 보였다. 뇌파가 활성화되며 그녀의 눈꺼풀이 떨렸다. 간호사가 알렸고 독tor 라만이 달려왔다. 깨어나는 중입니다. 천천히. 수진의 눈이 서서히 떠졌다. 흐릿한 시야 속 그녀는 작은 그림자를 봤다. 지은이 병상 곁에 서서 종이 모자처럼 병원 놀이실에서 가져온 리본을 머리에 이고 있었다. 엄마 이호, 나 살아있어. 지은의 외침이 방을 채웠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손을 뻗었다. 지은이 달려와 잡았다. 너무 걱정했어. 이제 같이 놀자. 간호사들이 몰려들어 바이탈을 확인했다. 안정적이에요. 목소리 나오도록 천천히. 수진은 약하게 속삭였다. 지은아,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그는 그 광경을 보고 멈췄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모습, 지은의 환한 미소, 수진의 눈물. 그는 다가가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수진 씨, 당신 덕에 우리 지은이가... 그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가 살아서 그게 다예요. 민호는 편지를 다시 꺼내 보였다. 이거 읽었어요. 당신의 얘가 아까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병실에 고요가 흘렀다. 창밖 싱가포르의 태양이 스며들며 세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수술의 고통은 끝났고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고 있었다. 민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그는 수진을 더 이상 직원이 아닌 진짜 어머니로 대할 거였다. 지은의 손을 잡은 수진의 손에 그의 손이 더해졌다. 세 손이 하나가 된 그 순간 병실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희망의 온기가 가득 찼다. 독tor 라만이 문 밖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의학의 기적이 아니에요. 사랑의 기적입니다.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자 싱가포르 병원의 ICU는 점점 가족의 안식처로 변해갔다. 지은의 세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적응하며 그녀의 몸속에서 암세포를 몰아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검사 결과가 도착할 때마다 독tor 라만의 팀은 미소를 지었다. 종양 크기가 20% 줄었어요. 면역 반응이 활성화됐습니다. 이 식독의 약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어요. 지은은 병상에서 일어나 앉아 창밖 열대 나무들을 보며 물었다. 엄마 이호, 이제 집에 갈 수 있어. 서울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수진은 아직 약해진 몸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웃었다. 곧이야 지은아. 엄마 이호가 더 세지면 제주도 바다도 가자. 파도 소리 들으며 놀아. 민호는 두 사람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회사 이사회를 화상으로 대체하고 펜트하우스 직원들에게 모든 걸 위임했다. 이제 제 삶은 여기에요. 그의 변화는 뚜렷했다.
출장 대신 지은의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진의 회복식을 챙겼다. 수진 씨, 이 국물 드세요. 제주 스타일로 끓였어요. 수진은 고마워하며 먹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상처를 숨겼다. 간 일부를 잃은 그녀의 옆구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지은의 웃음이 그 고통을 덮었다. 병원 퇴원 후 그들은 사설 제트로 서울로 돌아왔다. 펜트하우스는 다시 활기로 물들었다. 간호사 팀이 줄었고 집 안공기가 가벼워졌다. 지은은 유치원 복귀를 앞두고 수진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건 엄마 2호의 간이야. 나한테 준 선물, 그녀의 크레파스 선은 밝은 노란색이었다. 민호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거실 벽에 걸었다. 우리 가족의 상징이야.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미 병원을 넘어 퍼지고 있었다. 싱가포르 병원의 한 간호사가 익명으로 언론에 흘렸고 다음 날 KBS 뉴스에서 헤드라인으로 나왔다. 억만장자 딸의 기적가정부의 간 이식 비혈연 공여에 세장 기자가 병원 문 앞에서 대기하며 물었다. 박수진 씨,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수진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저었다. 그냥 준이가 제 딸이었으니까요. 더 말할 게 없어요.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이야기의 파급력은 컸다. JTBC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재연 드라마를 방영했다. 제목은 엄마 2호의 선택. 시청률 15%를 넘기며 소셜미디어는 폭발했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엄마 2호 반 강의적 해시태그가 트렌딩됐다.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보면서 울었어요. 혈연 관계에 대한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수진 씨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국제뉴스에서도 보도했습니다. BBC는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 CNN은 아시아의 장기 기증 혁명에 대한 특집 방송을 통해 고인의 모성을 조명했습니다. 이는 한국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없는 기증에 대한 참관인 기준을 검토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즉시 규정을 검토했고 수진 씨의 사례는 위반 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기사가 랜시스에 게재되었고 역사적 양립 가능성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기부 캠페인이 쏟아졌다. 한국적십자사가 수진 챌린지를 시작해 한 달 만에 장기 기증 서명자가 30% 증감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릴레이 영상을 올렸다. 수진 씨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빛이 되어. 하지만 수진은 그 모든 소란을 피해 살았다. 기자들이 펜트하우스 앞에 몰려들 때 그녀는 뒷문을 통해 나가 지은의 재활 센터로 향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카메라 싫어요. 민호가 대변인 역할을 맡아 프라이버시를 지켜주세요라고 호소했다. 국제의료재단에서 초대장이 왔다. 글로벌 헬스 서밋에서 연설 부탁드려요. 휴머니티상 수여할게요. 수진은 민호에게 보여주며 웃었다. 영광이지만 사양할게요. 제 상은 지은이의 건강이에요. 그녀의 일상은 변함없었다. 아침에 지은의 머리를 빗기고 학교 가방 챙겨주고 저녁에 제주식 비빔밥을 만들었다.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2호처럼 강한 여자의 이야기 썼어. 수진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지만 그녀는 피로를 숨겼다. 민호가 눈치채고 쉬세요. 이제 제가 더 도울게요 라고 했다. 그의 태도는 부드러워졌다. 과거의 직원 경계는 사라지고 대화가 자연스러워졌다. 수진 씨 하영이도 당신처럼 강했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완성했어요.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회장님 과찬이에요 라고 했다. 지은의 회복은 놀라웠다. 2달 만에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유치원에 복귀해 친구들과 뛰놀았고 체중이 18kg로 불어났다. 엄마 2호, 이제 안 아파 영원히 같이 살자.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영원히. 민호는 회사에서 가족 우선 정책을 도입했다. 직원들에게 육아 휴가 확대를 제안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가족이 건강해야 세상이 돌아가요. 펜트하우스는 웃음으로 가득 찼다. 저녁 식탁에서 세 사람이 제주 민요를 부르고 주말에 한강공원 산책을 나갔다. 수진은 제주 사투리로 노래를 흥얼거렸다. 바람 부는 제주 바다처럼 우리 사랑도 영원하네. 한 해가 흘렀다. 지은의 7번째 생일 펜트하우스는 다시 파티 장소로 변했다. 이번에는 더 화려했다. 거실 천장에 노란 풍선이 떠다니고 테이블에는 초콜릿 케이크와 과일 타워가 놓였다. 유치원 친구들, 사촌들, 이웃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지은은 노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 리본을 메고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웨이브로 자랐고 뺨은 장미빛이었다. 와, 지은이 생일 축하해. 아이들이 촛불을 켜며 노래를 불렀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지은이 눈을 감고 소원을 빌며 불었다. 박수가 터지자 수진이 케이크를 자르며 조각을 나눠주었다. 지은아, 올해 소원은 뭐야? 지은은 모두를 둘러보고 수진에게 다가와 속삭이듯 물었다. 엄마 2호, 이제 나 진짜 살 수 있어요. 영원히 그 질문은 과거의 그림자를 스쳤지만 이제 희망으로 물들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지은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다.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응, 내 사랑.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엄마 2호가 약속할게.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수진을 안았다. 사랑의 민호는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며 가슴이 벅찼다. 그는 카메라를 내리고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우리 가족 최고야. 파티는 계속됐다. 아이들이 댄스 플로어에서 뛰고 어른들은 와인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선물 개봉 시간 지은이 퍼즐과 인형을 풀어보며 깔깔거렸다. 이거 엄마 2호랑 같이 할게. 거실 선반 위 호두나무 액자 옆에 새로운 프레임이 놓여 있었다. 수진의 편지였다. 지은아, 만약 엄마 2호가 깨어나지 못하면 엄마는 항상 얘라고 말할 거야. 이제 그 글씨는 가족의 성경처럼 빛났다. 손님 하나가 읽고 속삭였다. 이게 진짜 사랑이네요. 혈연이 아니어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선택의 사랑이 우리를 묶었어요. 해가 저물자 아이들이 지쳐 집으로 돌아갔다. 펜트하우스는 고요해졌지만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수진은 지은을 목욕시키고 잠옷을 입혀 침대로 데려갔다. 오늘 재밌었어. 지은은 베개에 머리를 묶고 대답했다. 최고였어. 엄마 2호 덕분에. 민호가 문가에 서서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평화가 가득했다. 과거의 억만장자 이미지는 사라지고 평범한 아버지가 서 있었다. 수진이 불을 끄고 지은의 손을 잡자 민호가 다가와 말했다. 수진 씨, 오늘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면 이 순간 없었을 거예요. 수진은 부드럽게 웃었다. 회장님, 이제 우리예요. 가족이에요. 그날 밤 한강의 불빛이 창문을 비추며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꿈을 꾸었다. 지은은 제주 바다를, 수진은 미진의 미소를, 민호는 하영의 포옹을. 어둠 속에서 빛이 피어났다. 그 빛은 더 이상 희미하지 않았다. 영원한 가족의 빛이었다. 수진은 창가에 서서 속삭였다. 미진아, 봤어. 이제 나 지켰어. 사랑으로. 제주 바람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다. 펜트하우스의 밤은 평화로웠고 미래는 밝았다. 지은의 웃음이, 수진의 헌신이, 민호의 변화가 어우러진 그곳에서 진짜 기적이 꽃피웠다.